새 학년 출발을 할 텐데요. 새로운 학년의 첫 시작의 시기이면서 이 시기를 좀 잘 적응을 해야 되겠죠. 전 학년과는 다른 난이도의 학습들, 더 어려워지고 뭔가가 힘들어 보이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아이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핑곗거리를 만드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요. 부터 시작해서 아직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학원 가기 싫어요. 여러 핑곗거리를 만들어내는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그래, 우리 다른 데로 옮기자. 바로바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이게 아이들에게도 습관으로 자리 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학원 다니면서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은 힘들어서 결석할게 하면서 결석이 잦아지고 그런 경우들. 저희 같은 경우도 오면은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와가지고 머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그래, 언제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했어? 했더니 학원 오고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핑계를 댔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참 난감하죠. 정말 아픈 것은 아닐까? 정말 아픈 것일까? 아니면 꾀병일까? 왜 그러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아픈 경우는 정말 휴식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친구들이 새 학년 올라갔을 때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어딘가로 막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 찬스 이용해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머리 아파요. 등등의 핑곗거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통했잖아요. 통하면은 아프다고 하니까 먹히네 하면서 계속 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지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 아팠구나. 그래도 우리 엄마랑 약속했지. 엄마랑 공부해 나가기로 약속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조금 버텨볼까?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 조금만 버티고 이겨내보자 해서 부모님이 같이 옆에서 잘 격려해주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해 나가길 바라잖아요. 성장해 나가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계속 아이의 뜻대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부모님이 도움을 주신다면은 아이가 과연 제대로 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3월 한 달간은 아이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때론 머리 아픈 순간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부모님께서는요, 이게 아이가 이제 자꾸 아픈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정말 크게 아프지 않은 이상은 계속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팔이 다쳤어요. 팔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팔이 다쳐가지고 글을 쓰지 못해가지고 태블릿 PC로 이렇게 수업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왔던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도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노트북 들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이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공부 습관을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기울이시더라고요. 힘들다고 아이가 티격태격 되면서 안 다니면 안 돼? 공부 안 하면 안 돼? 할 때도 부모님이 무조건 가야 돼. 너 약속했잖아. 엄마도 가기 싫다고 직장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엄마도 아빠도 똑같아. 일하기 싫은 순간 오고 늦잠 자고 싶어도 그렇지 않고 늘 벌떡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일하고 그러잖아. 너희들의 의무는 바로 학생이잖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엄마와 약속했잖아. 엄마와 약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해 나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싫다고 빠지고 오늘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너에게 그게 충족이 될 것 같아?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그냥 열심히 해보자. 새 학년 들어왔잖아. 새 학년 들어왔으니까 너 이제 학년 한 단계 올랐잖아. 학년 한 단계 올랐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과정이 너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너는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자꾸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학원이라는 공간 안에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또한. 부모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또한 친구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친구가 쓴 글을 비교하고 친구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비교하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왜 나는 못하지? 저 친구는 잘하는데 나 못하는 거 이거 드러나면 안 될 텐데 왜 나는 안 되지? 해서 자기 스스로가 막 부끄럽고 그게 또 친구들 앞에서 드러나고 선생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또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사실은 배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공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과목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학원 스케줄도 짜고 학원 알아보고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마음은 그와 다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만 못하는 거 이거 친구들 앞에서 너무 창피해 부끄러워 이런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을 보내기 전에 그리고 갔다 온 이후에도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이 잘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초등시기야말로 이런 어떤 끈기, 인내심,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어떤 소통 능력을 배워 나가는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사춘기 시기 이렇게 오면은 일단은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방문 닫고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시기에 부모님 말씀 그래도 잘 듣잖아요. 그런 시기에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시행착오들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하기 싫은 어떤 과정이 있었을 때 이 또한 회피가 아니라 이겨내고 전에 얘기했던 김연아 선수의 그냥 하는 것이 이 마음가짐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용기를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힘들어 하는데 이거 그냥 무조건 버티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좀 조절을 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죠. 학습 양에 있어서도 조금만 줄여볼까 해서 그거를 차차 줄이는 게 아니라 좀 적응이 되면 다시 또 늘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가 어렵다 하면은 아이의 말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과 좀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학교가 아니라 학원 같은 경우도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 수업에 있어서의 좀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좀 어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말 또한 경청하고 잘 들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선생님과도 소통하면서 좀 조절을 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조금 어려워하는데 난이도에 있어가지고 조금 조절이 가능한가요? 라든가 아니면은 아이가 수업 시간 내내 힘들어하니까 5분만 좀 중간에 5분이나 10분만 좀 중간에 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최근에 어떤 학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 또한 한 방법이에요. 엄마가 이야기를 해둘게. 수업 중간 시간에 5분, 10분 정도 좀 쉴 수 있도록 해달라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조금 쉬면은 공부해 나가는데 문제 없겠어? 했더니만 그렇다고 얘기했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학습 양에 있어서 조금 줄여나가던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좀 휴식 시간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스케줄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 학원 스케줄 짤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짜나요? 보통 운동이나 예체능을 먼저 보내고 그 이후에 학습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좀 머리를 쓰고 힘들어하는 것들, 글쓰기라든가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학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에 두시고 그냥 학교 끝나고 그래도 조금 머리가 뚫렸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뭐 음악 학원을 보내든 미술 학원을 보내든 뭐 운동 학원을 보내든 해서 막 머리에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그 뒤에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스케줄을 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스케줄의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이와도 소통해보고 선생님과도 한번 소통해보고 그렇게 좀 스케줄을 좀 알맞게 짜서 학습 계획 세워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3월이라는 한 달은
변화의 시기다, 변화가 가능한 시기다 해가지고 아이가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자리 잡힌 스케줄을 계속 이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 습관을 잡아주시는 것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조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힘든 일이 아니도록, 뭐 문제 생겼을 때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1학년 또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화장실 어디예요? 라든가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시다. 너희들 앞에서 때론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선생님의 본 모습이 아니야. 선생님 너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친절하게 너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셔 해서 선생님과 아이와 소통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이와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월 한 달 분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또한 새로운 공간 안에서 새로운 선생님 대하고 또 잘 모르는 친구들 많고 또 학습에 있어서도 더 어려운 어떤 과목들 더 난이도도 높아지고 많이 힘들고 어려워할 텐데 이 시기 우리 좀 아이와 많이 대화 나누고 소통하면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환경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때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고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하게 되는 경우들 있죠. 우리 아이들 또한 그럴 수 있다. 낯설고 힘들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추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옆에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이 좀 새학년, 새학기 적응 기간이라고 한다면 4월은 본격적으로 시동 걸고 나아가야 하겠죠.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새 학년, 아무래도 이제 새 학기 되다 보니까 좀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던가요? 수업하러 온 친구들만 하더라도 전에 이제 3학년이었던 친구가 이제 4학년이 된 거잖아요. 한 학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의지를 갖고 수업에 임하는 친구의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좀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막 시간을 끌려하고 막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좀 야단도 맞고 그랬던 친구였었는데 4학년 들어와서부터는 그동안의 습관들을 잘 이어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역할 아시겠나요? 작심 한 달이 되지 않도록 4월에도 쭉, 5월에도 쭉, 작심 한 달에서 쭉쭉쭉 1년 동안 계속 그 마음 그대로 의지를 갖고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응원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심 한 달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숙제에도 뭐 종류가 많죠. 일단 뭐 학교 숙제 있을 것이고요. 학원 숙제 있을 것이고 엄마 숙제 해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 수업 받으러 오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보통 학교 숙제가 가장 적다고 해요. 학원 숙제가 가장 많고 뭐 엄마 숙제가 주어지는 경우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의 특징이라면은 숙제를 아주 충실히 잘 내나가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 그래서 학교 돌아오면은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학교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더니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서점 가서 책 한 권 사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건 무슨 얘기일까? 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술술술 이제 풀어놓는 겁니다. 오늘 학교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읽은 책을 친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야. 그런데 집에 적당한 책이 없어. 다 그림책이고 만화책뿐이야.
글밥도 어느 정도 있고 어떤 책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책을 사러 가야겠어 해서 엄마에게 서점에 가자. 일을 끝나면은 같이 갑시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숙제로 주어지니까 뭔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숙제 내용이 친구에게 재미있게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하기, 재미있게 소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세요 였었던 거란 말이에요. 친구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결국은 서점에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꼭 서점에서 책을 사지 않아도 돼. 너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어도 상관없어. 그림책이어도 상관없어. 너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을 친구에게 얼마만큼 또 재미있게 전달하느냐, 친구도 읽게끔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야 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슬로우 리딩 하면서 인생책을 만들어 줍시다 해가지고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국어 공부 등등을 해 나갔다. 1학년 시절에 인생책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서 알려줬고, 예전에 또 엄마랑 같이 소품도 만들었잖아요. 똥, 각각의 동물에 맞는 똥들의 소품도 만들고 또 발표회도 진행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친구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책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또 2학년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뭐 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활동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숙제에. 그래서 그 안에다가 책 내용도 정리를 하고 소개하는 글들을 적고 숙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냈을 때 아이마다 그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그게 좀 잘 먹히는 편이거든요. 숙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이게 친구 앞에서 또 발표도 해야 되고 친구에게 이거를 또 소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지고 또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더 내신 거예요.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 쓰기 숙제도 있기 때문에 일기도 써 나가야 해 하면서 아이가 이게 굳은 결심을 하고 일기를 써 나가겠다 한 거죠. 그런데 검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알림장에도 검사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숙제의 의미는 뭔가 제출했을 때 어떤 검사라든가 어떤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아이는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네?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작심 한 달, 작심 4월, 작심 5월, 1년 쭉 이렇게 아이가 열심히 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다? 숙제에 있다. 그런데 그 숙제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무엇이다? 바로 피드백이다. 숙제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다? 피드백이라는 것입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잘해 나가는지, 정말 열심히 했어, 이거는 좀 아쉽네, 이걸 조금만 더 잘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어찌됐건 피드백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드백 얘기하니까 저는 저희 첫째 아이 때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 또한 같은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2학년 시절에 일기 쓰기 숙제가 주어졌고요. 매일매일 일기 쓰는 거였는데 친구들 싫을 수 있잖아요. 매일 그 하루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떠올려야 되고 그것들을 풀어내야 되고 그것들을 써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 얼마나 힘겹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일기 쓰는 그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선생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매일매일 한 편의 일기마다 그것도 아주 정성껏 아이의 일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아주 정성껏 피드백을 써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그 피드백 읽는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기 써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쓰기 싫다 하는 날에도 그래, 선생님이 뭔가 어떤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거야. 선생님이 오늘은 내 글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이런 어떤 궁금증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기를 써 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쓰는 힘을 길러 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이의 경우 2학년 때는 일기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3학년 올라오면서부터 그 일기 쓰기 재미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선생님이 바뀌었잖아요. 일기를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하루는 피드백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일기를 제출하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 엄마에게 토로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막 의논을 한 거예요.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무런 글이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한번 일기장에다가 그 내용을 써보는 거 어때? 해가지고 일기장에 썼어요. 일기 쓰는 재미라는 제목의 일기를 쓴 거예요. 내가 일기를 써나갈 때 그 힘은 바로 선생님의 피드백에 있다. 2학년 시절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글들을 써줬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제출한 거죠. 우리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너의 그 마음을 선생님께 전달했는데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셨겠지 해서 일기장을 이렇게 들춰봤더니만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또 일기를 쓴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바람을 또 일기에 썼어요. 그런데 역시나 대답 없는 선생님, 아무런 글이 적혀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실망을 해서 그때 당시 좀 일기 쓰는 어떤 재미를 잃어버리고 5학년 올라왔는데, 지금 5학년 올라와서 또 이제 쓰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5학년 들어서는 일기 숙제는 없어요. 일기 숙제는 없고 학교 끝나면은 늘 배움 노트를 정리해 나가도록 선생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움 노트 안에다가 배워 나간 것도 적지만 배움을 통해서 느낀 어떤 생각들, 그리고 또 감사의 일기들을 또 써 나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글들에다가 선생님이 또 정성껏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재미를 느끼고 굉장히 열심히 써 나가고 있다. 배움 활동 노트도 써 나가고 있다. 선생님 또한 최근에 학부모 상담 진행했는데 다른 아이와 다르게 배움 노트를 굉장히 열심히 써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것, 어떤 학습에 있어서든 무엇에 있어서든 아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는 피드백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 또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뭐 엄마 숙제를 또 제공하더라도 그렇게 또 따로 이렇게 피드백을 잘 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엄마인지라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는 이야기를 하죠. 좀 영혼 있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바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꼭 선생님에게만 이거를 의존할 게 아니라 저는 엄마가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대신이더라도 아이들이 무언가를 해냈을 때, 노력해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었을 때 뭔가 정말 잘했다는 이야기, 혹은 아쉬웠던 부분들,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엄마 숙제하면서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잖아요. 다음엔 또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하면서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기에 이런 것들 우리 어머니께서도 노력을 해주면 어떨까. 저 또한 같이 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